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물은 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이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즉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낙찰자, 지분 낙찰자의 어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화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분 낙찰 후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하여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분을 낙찰받은 이후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습니다.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공유 부동산을 전부를 경매시킴으로 인해서 지분 낙찰자의 어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본 사건은 그 어정부 지방법원 관할 물건이었습니다. 남양주시 도농동, 지금 도농동은요 다산동으로 동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부영 그린타운 아파트인데요. 본건이 보면은 65평형입니다. 상당히 넓죠. 65평형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분 전용 면적이 27.64평이거든요. 근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인데 2017년 7월 4일 날 정모 씨라는 분이 이 날짜 세명이 응찰했습니다만은 2억 2,200만 원에 2억 2,2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자,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 지분이 보니까 몇 분의 몇이냐? 그럼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건은 전체 층수가 25층입니다. 25층 중에서 12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건물이죠, 건물. 건물에 이제 182.767 면적 중에서 91.3835,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방이 5칸 있네요. 상당히 넓죠, 그죠? 본건에는 현재 채무자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분을 일단 2분의 1 지분을 2억 2,2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낙찰 받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건물에 든 그 등기부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은 저당권이 최초 설정이 되고 나서 저당권이 1,20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지분권자 중에서 한 분이 남모 씨 지분에 대해 가지고 이모 씨라는 분이 동일인입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고, 그 뒤에도 보니까 가압류가 2건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 이후에 임의 경매 신청해서 이 저당권자 이모 씨가, 이분이 이모 씨예요. 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인해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분을 낙찰 받았다.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지분 경매는 낙찰 받아가지고 그 상대방하고 나름대로 어떤 협상을 좀 진행을 해야겠지요. 내가 2억 2,200만 원에 내 지분을 낙찰 받았으니까 이걸 뭐 예를 들어가 2억 5천만 원에 되사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지분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요즘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좋으니까 우리 같이 팝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상대방하고 아마 협상이 제대로 잘 안 되던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이죠. 2억 2,2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분이,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분 낙찰자 정모 씨입니다. 정모 씨가 타지분권자 김모 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 지분 사가시오, 아니면 지분 파시오, 우리 같이 팝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쌍방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은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소송까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분 낙찰자, 이 2분의 1 지분 낙찰자입니다. 정모 씨는
타지분권자 김모 씨 지분에 가처분, 이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가처분 등기 내역도 제가 조금 이따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처분 후에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했단 말이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제기하니까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준다는 것이지요. 공유물도 보면요, 분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매 붙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분할은 가능한데 분할에 따른 어떤 경제적 가치가 현격하게 저하된다, 떨어진다면요, 이건 뭐다, 경매를 붙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물로 분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방이 5칸 있는데 말이지, 야, 나 내 방, 나는 이게 2분의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안방 들어가서 방 선을 딱 그어가지고 요건 내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시니까 지분 낙찰자 정모 씨는 타지분권자 김모 씨 지분에 가처분한 후에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하였는데, 가로 안에 의정부지방법원 2018 타경 85,392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이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이니까 이 물건을 누가 낙찰받았느냐? 그러니까 타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지분권자 김모 씨가 공유부동산을 낙찰받음. 자, 이런 경우는 말이죠,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는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건 같은 경우는 지분이 경매된 게 아니죠. 지분이 경매된 것이 아니고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이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 쪼개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한다 이거죠. 청구 소송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한다. 이게 뭐 소위 형식적 경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형식적 경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돈 안 되는 거 따지지 마시라고. 돈 되는 것만 따지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봐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가 진행되었을 적에는요, 그 부동산의 지분권자들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타지분권자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데,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전부가 경매돼가지고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굳이 타지분권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타지분권자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왕이면은 가능하면은 지분 일부가 경매된다면 타지분권자한테 우선권을 주물해내가지고 소유권을 원만하게 한 사람 앞으로 기속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 공유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었을 경우는 그때는 뭐 타지분권자를 위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보니까 타지분권자 김모 씨가 공유 부동산을 낙찰받았음. 이것은 이분은요, 매각기일 당일날 입찰표 쓴 거예요. 입찰표 써가지고 본인이 최고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지금 2018 타경 나와 있네요. 85,392호 해가지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아까 보니까 2억 2,200만원에, 2억 2,200만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자, 경매 토지금을 이제 일괄 매각이죠. 청구액이 1원도 아니고 0원이네. 빵원이에요. 이게 소위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청구 금액이 만약에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표시가 돼요. 1억 내 돈 1억 내놔라 이거죠. 그런데 이렇듯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이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요, 누가 누구한테 내가 돈 빌려줬냐?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뭐다? 우리 소유권 관계를 그냥 원만하게 경매 처분해가지고 내가 2분의 1 가지고 당신도 2분의 1 가지고 있으니까 매각돼가면서 그냥 반반씩 찢어서 우리 그냥 배당받고 그냥 빠이빠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청구금액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빵원이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 보면 김모 씨 이분이 타지분권자예요. 이분이 보니까 5억 899만 원에 낙찰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매 비용을 말이죠. 399만 원 정도 잡고, 그러면 순수한 배당 금액이 5억 5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금액이 이분이 2분의 1 지분이죠, 그죠? 경비비용 빼고 나서 순수한 배당 금액이 5억 5백이니까, 그러면 2억 5,250만 원이 이분한테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억 5백만 원에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2억 2,2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2억 5,250만 원이 배당이 된다 하더라? 그러면, 어쨌든 봐서 한 3천여만 원 정도의, 예,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 이상의 어떤 수익을 또 실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지분 경매 물건을 보심에 있어 가지고 지분의 낙찰을 받았다더라. 그런데 상대방하고 원만하게 처음부터 그냥 팍 법대로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씩 가가지고 아이고 너 내 지분 얼마 낙찰 받았는데 얼마 언제가 대 사가시오. 뭐 이렇게 대화를 해야죠. 무슨 그 사람들하고 원수 질질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말 툭툭 던져가 지분 파시오, 지분 사시오, 아니면 같이 팝시다 이래도 완전히 이제 귀가 딱 막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떡합니까? 그때 어차피 소송 절차를 밟아서 나름대로 지분 낙찰자였던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니까, 이제, 소유, 등기부등본상 내용이 나와 있네요. 소유권 지분해가지고요. 정모 씨라는 분이, 2분의 1 지분을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처분을 정모 씨가 하셨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요. 가처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 하고,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미리 먼저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저 사람 봐라. 등기부등본상 무슨 가처분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저 사람이 수 틀려가 말을 내가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확 이걸 경매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서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처분 등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처분 등기를 하고 나서 이번은 뭐 봐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이 날짜를 보시죠. 2017년 8월 16일 날 소유권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7년 같은 해입니다. 11월 달에 가처분 등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신속하게 이 사건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질질 끌면 안 돼. 지분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죠. 3년, 4년 동안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지분 낙찰 받을 당시 아파트 시세가 전체 시세 5억 했는데, 나도 법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야, 내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을 때 시세가 5억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얼마에 낙찰 받았지? 2억 2천만 원에, 2분의 1이니까 2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한 5년 정도 지나도, 야, 이게 10억이 되어버렸다더라.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럼 10억이 됐다 하더라. 야, 10억에 대해서, 야,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야, 지분 얼마지? 5억이다. 우와, 그러면 2억 2천만 원 배팅해가지고 5억이라는 수익이 실행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넉넉하고요. 시간이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물건 낙찰 받고 나서, 전 소유자, 타지분권자 같이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살으라고 그래요. 그냥 살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가 올라가 버렸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각자 개인에 따라가지고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분 같은 가처분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관계 4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의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분 보니까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보니까 이 부영그린타운 이 단지 내에 있는 분이 낙찰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가처분이 나오잖아요. 가처분인데 여기 보면 정모씨 이분이 2분의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정모씨 이분이 경매 신청하신 분이란 말이죠. 피보전 권리가 뭐냐면요. 이분이 누구한테 김모씨 이분이 타지분권자예요. 이분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타지분권자한테 어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란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길죠, 그죠? 채권자가 장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어쨌든 공유물 분할 소송한대요.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경기도 영인시 남양주 도농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동주택 중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청구권 너무나도 길어요. 그러면 이 피보전 권리는 간단히 뭐다 이게 공물 분할 청구권 하면 끝납니다. 공물 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시켰다 이거죠.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분의 경매가 나왔다 했을 때에는 입찰하기 전부터 내가 이거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건을 진행시켜야겠다라는 것이 미리 어떤 소위 청사진을 딱 걸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요즘 대세가 지분이니까 그냥 막 또 질러버리니까 100% 팍팍 질러버리고 그런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저기 도농동이 이제 다산동으로 동맹이 바뀌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까? 그죠? 이게 본편 65평형입니다. 65평형인데 다산동 부영그린타운 3단지 해가지고요. 현재 8억 2천만 원 하네요. 전세가 한 4억 8천 정도 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본건 정경입니다. 본건은 이제 완전 남향은 아니고요. 남동향이더라고요. 또 전체가 이제 이게 25층인데 이게 25층인데 이제 본건이 12층이거든요. 12층이니까 한 중간쯤 되겠네요. 중간쯤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치입니다. 위치가 보니까 이게 경의 중앙선 해가지고 도농역이 있거든요. 도농역이 있고, 도농역 앞에 보니 부영그린타운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농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동 쪽으로 이게 307동입니다. 이게. 정남향은 아니고요. 그죠? 이쪽에는 남동향이다. 남동향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물은요, 지분을 낙찰받은 이후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 제가 수익을 실현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지분 낙찰받게 되면 무조건 다 수익 실현한다. 그건 아닙니다.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법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법대로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받아가 아니야 소송에서 확 경매 집어넣을 거야. 경매 집어넣는 것이 만사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요. 지분 투자에 따른 어떤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에 입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고요. 안종현 경매TV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보다 양질의 경매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